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간간으로 인한 피해자 변호 사례와 억울하게 중간간 혐의에 연루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많은 상황에서 전제되는 사실인 이해 부족으로 인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중간간제는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소통을 할 수 있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분은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기 싫은 악몽이시겠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그 상황을 차분하게 떠올리면서 자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억울하게 중간간 혐의에 연루된 사례들도 접하게 됩니다. 중간간제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또한 조사 전 CCTV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관련 증거들을 탐색하고 확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 현장에 직접 가서 살펴볼 때가 많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현장에 가보게 되면 연상되는 부분들이 많기에 사건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살펴볼 사례는 무혐의 사례인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인 A씨는 B씨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인 B씨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분은 B씨와의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고 B씨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간 혐의로 고소를 하자 억울한 마음에 본 변호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을 주로 해결하다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술자리를 전후하여 중간간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중간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입증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분도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자신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평생 전과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체 없이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 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수사 전 방향성을 잡아 의뢰인이 주장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찰 수사 전 진술 컨설팅을 충분히 거친 후에 본 변호인과 동행 입회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은 강제성 없이 합의하에 가진 관계라는 부분과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객관적인 간접 증거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분은 경찰 조사에서 불송치 처분, 즉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으며 자칫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사안을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무혐의와 같은 처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혐의에 연루된다면 어떤 처벌이 선고될까요? 원칙적으로 중간간제는 형법 제299조에 의거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중간간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강간죄와 동일하게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더불어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완 처분도 함께 부과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완 처분이란 최장 30년간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비자 발급 제한, 보호관찰, 화학적 거세 등과 같은 처분이 있으며 하나의 처분만 내려지지 않습니다. 즉,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성범죄보완 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경우 무혐의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법적인 대응에 지쳐 종종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중간간제는 처벌 수위도 낮지 않을 뿐더러 억울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물론 저도 혐의가 인정되어 보이는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경찰 조사 초기부터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목격자나 CCTV 등 혐의를 벗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를 수집하며 피해자 진술에 대한 허점을 찾아 반박하고 필요시 현장에 가서 사건을 재구성해보고 수사 단계 때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야 합니다. 사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양측에서 누가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지에 따라 혐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증거 능력은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 때 거짓말 탐지기 시행 여부에 관해서는 담당 변호사와 잘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 단계 때 무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면 재판 단계 때 증인신문 등을 잘 준비하셔서 대비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기소 후에 수사기관의 자료도 열람하여 총체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에 연루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독자분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있음을 생각하시고 원치 않는 일에 연루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